안녕하세요. 강선미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기본과정 중개사법 23번째 시간 매수신청 대리인에 대해서 정리를 하여 보았습니다. 이번 23번째 영상이 중개사법의 마지막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럼 화면 조금 올려서 시작하겠습니다. 매수신청 대리인 총칙, 개설,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경매 및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경매 및 공매의 그 대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매수 신청 대리를. 그런데 중개인은 제외입니다. 부칙 6조 공인중개사 아시죠? 그 사람들은 할 수가 없고 개공사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법원이 나왔습니다. 등록은 법원에다 하는 거고요.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매수신청 대리권의 범위를 보겠습니다. 매수신청 보증의 제공, 입찰을 할 때 그 보증금, 그 입찰 가격의 뭐 10분의 1, 이것을 보증으로 제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증의 제공을 대리할 수 있는 거고, 입찰표의 작성 및 제출. 이게 아마 뭐 핵심이 아닐까 싶어요. 경매, 공매에서 입찰표의 작성 및 제출을 대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차순위 매수 신고, 그리고 매수 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하는 행위. 보증금 반환입니다. 보증금 반환 행위. 그러니까 보증의 제공 대리할 수 있고 보증의 반환도 역시 대리할 수 있죠. 그리고 공유자의 우선 매수 신고,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 매수 신고. 이 부분은 뭐 정확하게 잘은 모르겠는데 그 공유자가 우선 매수할 수 있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임차인도 마찬가지로 그 임대주택에서 우선 매수 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선권이 있다 같은 어떤 그런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우선 매수 신고 부분에 대해서 대리권이 있고, 공유자 또는 임차인의 우선 매수 신고에 따라 이 부분이겠죠. 5번, 6번. 차순위 매수 신고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이겠죠. 공유자도 아니고 임차인도 아닌 다른 사람이라면, 만약에 이런 사람이 같이 입찰에 들어왔다면 그 사람들이 우선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만약에 차순위로 밀린다면 그때는 이제 밀린 의뢰인에 따라서 차순위 매수 신고를, 그러니까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지 아니면 그냥 포기를 할지 이것을 아마 그 의뢰인이 정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순위가 밀렸을 경우에 차순위로. 그래서 차순위로 밀렸을 때 그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 여기까지는 매수 신청 대리권에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고요. 차순위 매수 신고 잠깐만 화면 좀 바꿔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차순위 매수 신고 제도를 한번 읽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매각기일에 최고가 매수 신고인 이외에 예비적으로 매수를 신고한 사람 가운데에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사람을 차순위 매수 신고인으로 정해놓고, 예비적으로 차순위까지도 정해놓는다는 거죠. 2등까지도. 정해놓는데 그 2등이라는 것은 일정한 요건이 있어서 그것을 만족시키는 사람 중에서 고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해놓고 최고가 매수 신고인, 이제 이 사람이 낙찰받은 건데 매각 대금 지급 기한까지 지급해야 되는 거죠. 근데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보통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제 재매각으로 가는데 재매각 절차로 가지 않고 차순위 매수 신고인에게 매각을 허가하는 제도이다. 미리 정해놓고 매수 신고인,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재매각으로 가지 않고 차순위 매수 신고인에게 매각을 허가한다. 이런 것이 바로 차순위 매수 신고 제도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화면 돌려볼게요. 지금 7가지를 봤는데요. 그 중에서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매수 신청 대리권에 들어가지 않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매수 신청 대리권에 들어가지 않아요. 명도 소송, 인도 신청, 대금 납부, 배당 요구까지 해서 4가지는 그 매수 신청 대리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명도 소송, 인도 신청, 대금 납부,
그리고 배당 요구, 이것은 매수 신청 대리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매수 신청 대리의 대상물은 토지, 건물, 정착물 포함, 임목, 광업재단, 공업재단, 예, 토, 건, 입, 광, 공. 우리가 이 중개사법 처음에 그 중개대상물 배울 때 나온 거죠. 중개대상물과 동일합니다. 토건, 입, 광, 공. 예, 매수신청 대리의 대상물입니다.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보겠습니다. 매수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예, 지방법원장입니다. 시공구청 아니고요. 지방법원장에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 요건은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또는 법인인 개공사고요. 일반 공인중개사 안 되고 소속 공인중개사 안 되겠죠. 그리고 부칙 6조 안 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법인인 개공사만 되고 부동산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예,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이 또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 이수해야 되고 보증 설정해야 되고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이것이 바로 등록 요건이 되겠습니다. 자, 등록 신청은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신청하며 수수료는 법인 3만원, 개인 개공사는 2만원 이렇게 수수료가 있고요. 이것을 이제 정부 수입 인지로 납부한다고 해요. 화면 좀 잘났으니까 올려서 보겠습니다. 등록 처분 및 등록증의 교부. 지방법원장은 14일 이내에 2주입니다. 14일 이내에 공인중개사인 개공사나 중개법인으로 종별을 구분하여 등록을 하여야 된다. 예, 뭐 이게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중개법인 종별 구분하는 게 뭐 어떤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종별을 구분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고 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됩니다. 예, 등록증이 따로 있는 거죠. 개공사 등록증이 아니라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증이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교부하는 거고, 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대장에 그 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예,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대장이라는 것이 또 있어서 거기다 기록 유지하여야 되고요. 자, 등록의 결격사유 보겠습니다.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결격사유예요. 한 번 등록이 취소되면 3년간은 다시 매수신청 대리를 할 수 없다. 이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매각에 관하여 형법에 규정된 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민사집행법 제108조 제4호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그냥 키워드만 봐서 매각이 중요한 것 같고요. 매각에 관하여 형법에 규정된 죄로 이것이 이제 원인이 됩니다. 다른 원인이면 여기 해당되지 않고 이 등록사유, 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려면 매각에 관하여 형법에 규정된 죄, 이 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은 결격사유입니다. 2년이 지나야 풀린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매수신청 대리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예, 뭐 또 뭘 잘못해서 업무 정지를 받은 거죠. 폐업 신고를 한 자로서, 이거는 개공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업무 정지 받았을 때 폐업 신고를 한다고 해서 다시, 등록할 수 없잖아요. 결격사유가 돼버리죠. 이거랑 똑같습니다. 폐업 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시 말해서 업무 정지 기간 중이면 결격인 거죠. 업무 기간,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예,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등록할 수 없다. 그렇고요. 다음에 4번, 매수신청 대리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 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예, 되게 말이 길어서 일단 좀 끊어보겠습니다. 매수신청 대리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 예, 그러니까는 법인으로, 중개법인으로 신청한 사람이겠죠. 그 중에 사장이 되겠죠. 대표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이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 그러니까 법인의 대표, 여기 법인이고. 예, 법인이고 대표인데 이 사람이 지금 업무 정지를 받은 거예요.
업무정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죠.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이. 그랬는데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그 당시, 그러니까 그 당시라니까는 그 대표가 이 업무정지를 받은 그 당시, 그러니까 뭐 잘못한 해서 받았겠죠. 그 당시에 이 직원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사원이나 임원. 그러니까 소공사들이겠죠. 그래서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 이 사람들이 지금 결격이란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등록을 할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냐 하면은 당해 개공사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 예, 이 대표, 이 사람이 지금 업무정지 기간이 있을 거니까 그 정지 기간 중에는, 그러니까 경과되지 아니하면 결격인 거죠. 그러니까 경과되지 않으면 결격이니까 그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이 사원이나 임원이었던 이 사람들은 등록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말은 길지만 뜻은 그렇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위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사원 또는 임원으로 있는 중개법인. 예, 이런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이면 안 돼요. 사원이나 임원이나 다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중개법인 안에. 그래서 그 사원이나 임원으로 있는 중개법인은 등록의 결격 사유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총 5개의 등록의 결격 사유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매수 신청 대리 업무, 예, 이제 본 업무입니다. 그 대리 업무, 매수 신청 대리 행위, 대리 행위 방식은 대리권 증명 서면의 제출입니다. 내가 내가 대리권이 있다. 내 의뢰인의 대리권이 있다. 그런 거겠죠? 대리권 증명 서면의 제출로서 대리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각 대리 행위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각 대리 행위마다 문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라는 것은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대리인 등록증 사본. 위임장은 나의 의뢰인이겠죠. 본인이 바로 의뢰인이죠. 본인이라는 것은 법률 효과가 귀속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대리인 등록증 사본. 이것을 제출하는데 대리 행위마다 제출한다는 거고요.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는 매 사건마다 제출합니다. 개별 매각의 경우는 매 물건 번호마다 제출합니다. 예, 이런 거는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는 매 사건마다 제출. 개별 매각의 경우는 매 물건 번호마다 제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법인인 개공사라면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 다시 말해서 법인 등기부등본, 이것을 추가로 제출해야 되고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대리행위를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서면으로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개업 공인중개사의 출석, 매각 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됩니다. 예, 대리인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사건 카드의 작성 보존의 의무도 있습니다. 사건 카드. 개업 공인중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 사건 카드를 비치하고 사건을 위임받으면 사건 카드에 일련 번호, 경매사건 번호, 위임받은 날짜, 보수액, 그리고 위임인의 주소 성명, 그리고 기타 필요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예, 사건 카드를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서명 날인까지 해서. 그래서 기록할 것은 일련 번호, 경매사건 번호, 위임 일자, 보수액, 위임인의 주소 성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서명 날인 시에는 등록한 인장을 사용해야 되고 사건 카드를 작성한 경우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됩니다. 예, 화면 다시 올려볼게요. 다음으로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의 확인 설명사항입니다. 확인 설명할 의무가 있죠. 근거 자료 제시해야 되고 성실히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확인 설명할 것이 이제 무엇이냐 하면 총 4가지고요. 당해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의 표시 및 권리관계, 부동산의 표시죠. 부동산의 표시, 그리고 권리관계, 이 부분을 잘 설명하고 법령의 규제에 따른 사항, 규제도 설명하고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 그리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부담, 인수해야 될 권리가 무엇인지. 여기서 지금 디귿하고 리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의뢰인이 어떤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지,
이 부분을 잘 설명해 줘야 되고, 또 의뢰인이 낙찰을 받으면 그 권리들 중에서 어떤 것을 자기가 떠안아야 되는지, 부담해야 되는지, 인수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잘 설명을 해드려야 된다 이렇게 보아지고요.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의 의무가 있습니다. 개공사는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2통 작성하여 서명날인 한 후에 위임인에게 한 통 교부하고 한 통은 사건카드에 철하여 5년간 보존합니다. 예, 조금 전에 사건카드도 5년간, 여기 사건카드도 5년간 보존한다고 했고, 확인설명서도 사건카드에 같이 철해서 5년간 보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보겠습니다. 개시 의무. 다음을 중개사무소에 게시해야 됩니다. 등록증. 이것은 그 매수신청 대리 등록증을 말하죠. 매수신청 대리 등록증, 매수신청 대리 보수표, 그리고 보증 설정 이렇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개공사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 개공사의 개시 의무가 그냥 일반 개공사요. 개시 의무에 4가지가 있잖아요. 등록증,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그 다음에 보수, 그리고 4번째 보증. 이렇게 4개잖아요. 네, 4개예요. 그럼 그 개공사가 이 매수신청 대리까지 했다. 그러면 지금 매수신청 대리의 등록증도 있겠죠. 그리고 매수신청 대리의 보수가 있겠고, 매수신청 대리의 보증 설정이 있겠죠. 총 7개를 걸어놔야 되겠네요. 1, 2, 3, 4, 5, 6, 7. 대단하네요. 예, 어쨌든 그렇게 정리하면서 한번 써봤고요. 화면 다시 올려보겠습니다. 보증의 설정입니다. 보증의 설정 시기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 전입니다. 예, 신청 전, 다시 말해서 신청하러 가기 전에 미리 보증을 해놓고 가야 됩니다. 신청하러 가기 전에 보증을 설정해야 되고, 설정 금액은 법인인 개공사는 2억 이상, 분사무소마다 1억 이상씩이고요. 개인 개공사도 1억 이상입니다. 분사무소, 개인은 똑같이 1억. 이거는 개공사랑 다 같죠. 금액은. 또 법인인 개공사는 2억. 이것도 역시 같았습니다. 자, 명칭의 표시. 법원의 명칭. 이거 쓰면 안 되고요. 명칭이나 휘장 역시 쓰면 안 됩니다. 법원의 명칭이나 휘장. 표시하에서는 아니 된다. 이것이 있고. 등록 취소 또는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사무실 내외에 매수신청 대리 업무에 관한 표시 등을 제거해야 되고, 아까 게시해야 되는 의무들이 있었죠? 그거 떼야 되는 거죠. 제거해야 되고, 업무 정지 사실을 당해 중개사무소의 출입문에 표시해야 된다. 지금은 그 업무를 볼 수 없다. 이런 것을 알려야 된다는 것 같아요. 업무 정지 사실을 당해 중개사무소 출입문에 표시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인중개사, 중개사법 23번째 영상 매수신청 대리인에 대해서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